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또 공교롭게 쌤이 한번 수업을 공식적으로 짠 적이 있었고 설 연휴가 껴있었고 그래서 앞에 두 번의 문법 수업을 계속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 수업은 좀 집중이 안 되지 않아요? 현장보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어? 그럼 뭔가 내가 좀 그래도 잘 찍었기 때문에 그러겠지? 다행이다. 그치. 쌤이 음질도 많이 신경 쓰고 쌤 맨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편집점 잡으려고 여러분들한테 윤택한 영상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이상하게 좋아요 누르거나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이상한 댓글은 달지 마. 알겠지? 그 선생님 동대부고 2학년을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남학생들이잖아. 그 단체방이 있어요. 거기는 봄쌤이 2명이 있어요. 제가 봄쌤이잖아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제 거 프로필을 다 캡처를 해서 본인이 봄쌤을 또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기화를 했냐면 쌤이 또 한 몇 년 전쯤에 동대부고 2학년을 맡을 때 이제 2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약간 애기 느낌이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 때 같아.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해도 뭐래 이러면서 안 듣기 시작하거든. 그랬던 애들 중에 걔가 봄쌤을 또 캐릭터를 만든 거야. 그렇게 똑같이 오픈챗에서. 근데 얘가 장난을 친다고 뭐 어떤 애들이 쌤 오늘 수업 몇 호예요 이렇게 올렸는데 얘가 그냥 장난으로 오늘 휴강이야 이렇게 올려버린 거야. 와, 근데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애들도 생각을 못하지. 이거 봄쌤이 오늘 휴강이야 이렇게 올리니까 일단 얘네들은 남자애들이니까 학원 안 오고 싶잖아.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걔네가 30명이 넘는 클래스였어. 내가 휴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막 전화 받으면서 아니다. 이 새끼가 그런 거다. 근데 내가 그걸 졸업할 때도 걔가 누군지 못 찾았어. 진짜 못 찾고 끝났어. 그래가지고 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웬걸 지도 봄쌤을 만든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그 친구가 티가 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누군지 알아. 그래서 이제 얘가 아예 바꿨더라고. 여름쌤으로 본인은 바꿨더라고. 이런 식의 크리에이티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애기들은 아직 때가 덜 탔어요. 덜 탔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주잖아요. 너무 예뻐요. 천사 같아. 이게 아기장수 우투리 알아요? 겨드랑이에서 날개 나오는 고전문학 작품?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애기들은. 잘해보자. 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빨을 터는 이유는 오늘 문법이 할 게 조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 상태 보고 입에 옆에 개거품 물리지 않나 보면서 할 거니까 잘만 들읍시다. 알겠죠? 자, 우리 어법 끝 교재는 98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98쪽. 자, 에센셜 교재는요, 단원으로 따지면 유닛 1부터 유닛 10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게 되면 유닛 8까지는 모두 끝납니다. 그럼 거의 중요한 거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오늘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잘만 들어주세요. 자, 위에다가 제목은 크게 답시다. 자, 오늘 유닛 7부터 먼저 갈게요. 유닛 7이고, 자, 98쪽 위에도 테스팅 포인트가 적혀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적어볼게. 자, 테스팅 포인트. 오늘은 19고요. 자, 제목은 살짝 바꿔서 여기에는 뭐 동사에 따른 목적격 보어의 형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갈게요. 오형식 동사 정리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럼 아가들 중요한 거부터 가보자. 쌤, 오형식이라고 한다면요.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먼저 나와, 오형식은? 주어. 그리고 뭐 나와? 동사. 그리고 뭐 나와? 그리고 뭐 나와? 자, 요렇게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건 바로 이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 자리에 못 쓸 거야. 이게 출제 포인트인데 중요한 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어떤 걸 넣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어떤 동사를 썼는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오형식 동사에서는 무슨 형태가 중요한 건데?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중요한 건데 그건 누가 알려준다? 동사가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됐죠? 자, 그래서 1번, 큰 번호 1번. 자, 동사별로 나눠서 정리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동사 바로 이겁니다. 자, 무슨 동사 들어갈까요? 사역 동사 들어가 봅시다. 대표적인 오형식이죠. 그럼 얘들아, 일단 사역이라는 말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어 하라고 시키다, 이런 느낌의 해석이 되는 게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은 일을 시킨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영어에서 대표적인 사역 동사는 딱 세 가지입니다. 뭐뭐뭐일게요.
make. 자, 또 have, 하나 더 let.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거는 입에 좀 익어야 돼, 얘들아. 대표적인 사역동사 3개. 뭐 있다? make, have, let. 한 번 더 뭐 있다? make, have, let. 한 번 더 뭐 있다? make, have, let. 이렇게 있다고요. 자, 그럼 얘네들 나오면 얘도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붙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건 무슨 형태?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중요해요. 자, 그럼 사역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는 둘 중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둘 중 하나요. 자, 뭐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바로 동사 원형 아니면 과거 분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분명히 두 가지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쓰는 방법을 맞출 건데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건 능동의 해석일 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PP는 언제 들어가겠어? 수동의 해석일 때 PP가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쌤 능수동은요, 우리 배웠던 대로 해석으로 따지는 겁니까?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보는 겁니까? 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볼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건 이 동사 원형 뒤에 뭐가 따라 나온다 이 말이야. 목적어가 따라 나온다 이 말이야. 뒤에. 또 반대로 PP를 씁니다 라고 하는 건 뒤에 뭐가 따라오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따라오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됐을까? 그럼 하나만 더 가볼게. 다만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가 무엇으로 사용됐을 때? 동사 원형으로 사용됐을 때. 자, 이때는 수동태로 전환 시 뭐뭐뭐로 바뀌어야 함이라고 먼저 적어볼게.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 쌤이 잠깐만 곁다리로 여기다 설명할 테니까 이건 그냥 듣기만 해요. 봐봐. 자,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럴 거야.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자. 그러니까 얘들아, 수동태로 바꾼다는 건 누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 이거 수동태 바꿨어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비동사 뒤에 PP 붙일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는 뒤로 빼서 앞에다가 뭐 붙여버려요? by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by 플러스 주어에서 빼버리잖아요, 보통. 자, 그럼 오형식은 이럴 때 남아있는 성분이 뭡니까? 목적격, 보어죠. 그럼 얘는 없애지 않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놔줘야 돼요. 이해됐나? 자, 그럼 이렇게 돼버릴 때 이런 문장도 가능하네. are made야. 사역동사 무슨 태? 수동태 쓴 거야. 그럼 뒤에 목적격 보어를 써야 되니까 그 뒤에 study라고 동사 원형이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도 동사인데 얘도 뭐처럼 보여. 동사처럼 보여. 근데 사실상 이 새끼는 뭐야? 목적격? 보어잖아. 그래서 수동태로 바꿀 땐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에다가 요거 하나만 딱 넣자 라고 약속을 한 거야. 뭐 넣기로 한 거야? to. 수동태로 바뀔 때만. 그래서 이거 이해되나 봐. 대답해봐. 무슨 동사가? 무슨 자리에? 뭐가 쓰였을 때? 무슨 태로 바꾸면? 태로 바꾸면 이때는 동사 원형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요? 투부정사로 고쳐야 된다라는 문법을 약속을 한 거야. 이해되죠? 그래, 잘했어. 자, 그러면 1번의 사역동사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럼 이번엔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위로 올릴게요. 자, 2번은 사역동사 앞에 딱 한 단어만 추가하면 돼. 혹시 뭔지 알겠어? 준 사역동사 맞습니다. 준 사역동사를 볼 거예요. 그럼 쌤 영어에서 준을 붙일 때는 준 동사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럼 준 동사는 뭐에서 뿌리가 나온 애기 때문이야? 동사에서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였죠. 그럼 얘도 어디서 뿌리가 있다는 거야? 사역동사의 뿌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 얘도 해석할 때는요.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어하라고 시키다 라는 의미의 해석이면 충분해요. 얘들아, 오늘 수업 들으면서 빠르면 말해. 일부러 지루할 것 같아. 조금 속도 높이는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얘는 이름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준. 뭐가 붙어 있어? 준. 그러니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준사역 동사의 하위 번호 1번 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준사역 동사 어떤 거 있을까요? help. 예, 맞아요. 이제 완전히 정리합시다. help. 대표적인 준사역이에요. 자, 그럼 help는 뒤에 어순이 이렇게 돼. 목적어 나와요. 목적격 보어 자네도 나오세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뭐? 목적격 보어 물을 거예요. 그쵸? 다만 좋은 게 뭐냐면 help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두 개를 마음대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뭐 아니면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혹시 아는 거 있어? help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나오나? 동사 원형. 맞아요. 동사 원형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뭐도 쓸 수 있게. 투부정사도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하나만 더 갈게요. 그리고 help는 말이죠. 중간에 목적어를 안 써줘도 너무 당연할 때. 중간에 목적어를 안 써줘도 너무 당연하다 싶을 때는 중간에 있는 목적어를 뭐 할 수도 있어? 생략할 수도 있어. 됐죠? 너무 좋다. 자, 그 다음 동글뱅이 2번 그대로 내려와요. 쌤은 살짝 옆으로 뺄게요. 자, 준사역 동사의 2번은 뭐가 있냐? G로 시작하는 건데 뭐 있게? get. 맞아. 채원아, get이 있어. 자, 그러면 이때 get은 2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인 거야. 자, 그럼 get 뒤에도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붙는 거 똑같아요. 그럼 이때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누가 나와? 목적격 보어가 나와. 근데 이때 목적격 보어는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위에 게 능동일 거야. 밑에 게 뭐일 거야? 수동일 거야. 이렇게 외워 아예 모양으로. 자, 그럼 쌤 원래대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지만 얘는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특이하게 동사 원형이 아니라 뭘 씁니다? 투부정사를 씁니다. get은 목적격 보어로 뭘 써요? 투부정사를 써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수동이면 뻔한 거 쓰면 됩니다. 뭐예요? pp 쓰는 거예요. 그럼 get 뒤에 투부정사 쓸래? pp 쓸래는 앞을 봐야 돼요?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봐요?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봐요. 얘는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얘는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가 없어야 해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엄청 쉬워. 해석하지 마. 능수동은 뒤에 뭐 있나 없나 봐? 목적어 있나 없나 보는 거야. 알겠지? 다음 주부터 내신해야 돼. 자, 이렇게 준사역 동사 잡았고요. 자, 이번에 동글뱅이 3번 갑니다. 총 5형식 동사 5가지예요. 자, 그 중에 3번입니다. 자, 3번은요. 요 동사 한번 볼까요? 자, 무슨 동사라고 적었어요? 지각동사라고 적었죠. 자, 근데 지각동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줘야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문법 공부하다 보면 이 형식 공부를 할 때도 비슷한 이름의 동사를 좀 보시거든요. 무슨 동사 혹시 생각나요? 감각동사. 와, 채원이 동사 파트 잘하네. 이 형식에 감각동사라고 비슷하게 불리는 애가 있어. 근데 얘들아, 얘는 몇 형식이래? 2형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뒤에 형용사만 나오게 돼. 보어가 필요하거든. 형용사, 보어가 나와. 그러니 지각동사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이 형식에 속하는 감각동사를 좀 따로 기억을 해주면 어찌됐든 감각이니까 오감인 거야. 자, 눈으로 보는 거 뭐 있을까? see. 자, see는 지각동사예요. 이제 외우세요. 자, 또 뭐 있어? 보다. look. 그치? look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얘는 감각동사 맞습니다. 됐죠? 또 들어가 보자. 코로 냄새 맡아. 킁킁. 이건 뭐야? smell. 자, 귀로 들려요. 이건 뭐 있을까요? hear은 지각동사. 그건 또 뭐 있을까? 듣다. 들리다. 자, listen to도 지각동사. 또 들리다. S로 시작하는 거. 사운드. 맞아요. 사운드가 동사로 써도 들리다라는 거거든. 얘가 감각동사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입으로 맛봐. 냠냠짭짭 쩝쩝박사 뭐예요? taste. 네, 마지막 온몸으로 느껴요. 그게 뭐예요? feel. 요렇게까지. 얘네들은 몇 형식이다, 여러분들? 2형식이다. 근데 얘와는 다른 지금 나오는 지각동사는 5형식인 거예요.
됐죠? 그럼 쌤, 지각동사는 도대체 어떤 게 있습니까? 밑에다 적어보면 우리 아까 봤던 눈으로 보다라는 C나 눈으로 보다라는 watch는요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어를 끌고 오는 타동사입니다. 또 hear이라는 단어나 listen to라고 하는 것도요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와줘야 되는 O형식 지각동사예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feel이라는 동사는요 무슨 동사도 되고요 감각 동사도 되고요 무슨 동사도 돼요? 지각 동사도 되니까 그때 맞춰서 뒤에 뭐 있나 확인하시면 돼요. 아, 오늘 좋네. 자, 이런 것들을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O형식이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 뒤에 뭐 붙는 거 똑같아요. 목적격 보어 붙는 거 똑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나오는지가 또 중요하겠네요. 자, 근데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선 지각 동사는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PP가 나오거나와 사역 동사와 똑같아요. 됐지? 근데 그 중간에 하나 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ing가 들어가게 돼. 자, 그럼 이거 이해되나 봐. 동사 원형 씁니다 하면은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이겠지? PP를 씁니다 하면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이겠지? 됐죠? ing를 씁니다 라는 건 중간이야. 능동은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행의 의미를 더 쓰고 싶어서 강조하려고 ing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쌤 이거 맞춰봐. 자, 동사 원형이 나올 때는 뒤에 목적어 따라 붙어 안 붙어? 붙어. ing 쓸 때도 뒤에 목적어 따라 붙어 안 붙어? 붙어. 능동이니까. 그치? pp일 때는 뒤에 목적어 따라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수동이니까. 됐어? 하나 더. 근데 얘들아 이거 잠깐만 봐봐. 사역동사에서 목적격 부어 자리에 동사원형 들어갈 땐 수동태로 전환하면 뭐로 고친다 그랬지? 투부정사. 그럼 이때도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요. 오, 맞아요. 똑같이 들어가요. 아, 감 떨어졌어요. 자, 동사원형 물결. 얘도 똑같은 포맷으로 적어. 자, 얘도 수동태로 전환 시 컴마 물결로 바꾸어야 함, 바뀌어야 함. 마치 동사가 2개처럼 보여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앞에다가 슬쩍 뭐만 딱 넣자. to만 딱 넣어서 무슨 부정사 바꾸자? 투부정사 바꾸자. 나이스! 자, 그 다음 다시 큰 번호 4번 넘어갑니다. 잠깐 넘어가기 전에 복습하고 갈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몇 형식 동사 정리해요? 자, 총 몇 가지 있다 그랬지? 5가지. 1번은 무슨 동사? 사역 동사. 2번은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3번은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봤어요. 자, 이번에는 몇 번? 4번인데 얘는 이름이 찌끔 길어.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얘들아 얘는 내신에서 정말 자주 나와서 꽤나 중요하고요. 자, 얘는 이미 이름에서 다 줬어. 이 새끼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못 쓰겠대. 투정사 쓰겠대. 그러니까 얘는 너무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오고는 똑같은데 앞에 이런 동사가 쓰이면 고민할 거 없이 투부정사 자리에는 뭘 써주면 된대? 투부정사를 써주면 된대.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럼 얘들아 이런 포맷으로 나올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목적어를 투부정사라고 혹은 하도록 동사 하다 이런 식의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동사인지만 외워주면 무조건 목보 자리에는 뭐 넣어주면 끝나는 거네? 투부정사 넣어주면 끝나는 거네. 그쵸? 자, 그럼 이런 동사가 우리 책 98쪽 다시 보세요.
자, 98쪽 한번 보시면 중간에 보라 색깔 박스가 있을 겁니다. 자주 색깔이라고 할까? 그 자주색의 첫 번째 박스 보세요. 자, 첫 번째 박스 보시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리고 뒤에 뭐 붙는데? 투부정사 붙는데 얘가 지금 나오는 우리는 몇 번째 동사예요? 4번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동사 천천히 한 번만 볼 테니 아직 밑줄 치지 마요. 자, 에스크라는 동사는 우리가 아는 에스크는 뜻이 뭐지? 묻다지. 근데 여기서 쓰이는 에스크는 묻다일까 요청하다일까? 요청하다. 그래서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외우거든요. 한 번 더 뭐라고?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그럼 해석할 때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뭐하다? 요청하다. 그래,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나오면 무조건 서술형이고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라 외워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형광펜으로 바꾸겠습니다. 따라오기 빠르면 얘기해줘. 형광펜 바꿔서 자, 선생님 지금부터 앞에 동사들을 불러줄 테니까 걔네만 형광펜 치세요. 알겠죠? 자, 몇 번째라고 얘기 안 할 거니까 빨리빨리 따라와야 돼요. 한 줄씩 쭉 볼 거예요. 하나 준비됐어? 밑줄 제대로 쳐요. 자, 첫 번째 ask, 그 다음 tell, 그 다음 expect, 그 다음 invite, 그 다음 order, require, advise. 그 다음 줄 persuade, convince, allow, permit, enable, 건너서 cause, force, urge. 다음 줄 encourage, tempt. want to. 뭐야, 다 치는 거 아니야? 맞아, 거의 다 쳐야 돼. 근데 이거 진짜 외우면 바로 맞추는 문제야. 자, 그럼 우리 해석 연습 한 번만 해보자. 형광펜 친 거 그대로 따라와. ask 목적어 투부정사 해주세요.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요청하다. 그 다음 거 할게요. tell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뭐하다? 말하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쌤이 해석 다 부를 테니까 모르면 받아 적어놔 동사 의미를. 자, 넘어가서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것을 예측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invite 목적어 투부정사. 계속 입에 들어. 자,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유발하다. 유도하다. invite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유발하다, 유도하다. 원래 우리가 아는 invite는 뜻이 뭐지? 초대하다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유발하다, 유도하다 이렇게 해석을 바꿀 거고요. 그대로 갑니다. 자, order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명령하다. 어렵지 않고요.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요구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뭐하다? 조언하다. 그 다음 줄 갑니다.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뭐하다? 설득하다. 굿잡. 자, convinc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는 확신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모르면 쓰세요. 알면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다. permit 목적어 투부정사.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라고 허락하다고요. 자,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굿. 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초래하다, 원인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자, 그럼 얘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것을 force 뭐하다? 강요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ur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것을 무엇하다? 촉구하다 라는 단어예요. 촉구. 자, 촉구하다라는 건 해야 되는 행위를 안 하는 사람한테 하세요 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촉구하다. 자, 그 다음 줄 갑니다.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격려하다 갈 거고요. 자, wan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뭐하다? 원하다. 마지막 temp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뭐하다?
유혹하다, 꿰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이 리듬감을 기억하면서 공부하면 정말 머리에 남아. encourage가 딱 넣었는데 이거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적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에다가요, 이 동사를 밑으로 내려서 지금 했던 리듬 기억하면서요, 동사만 한 번 더 옮겨 적어주세요. 기다려 드릴게요. 우리 채은이가 지금 일어났대요. 그러면 멱살을 잡아야 되겠어. 계속 그 리듬감을 생각하면서 하세요. 굿, 잘 하셨어요. 자, 혹시 다 못 썼으면 쉬는 시간 때 조금만 더 완성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흐름 끊기지 않게끔 여기까진 가고 쉴게요. 자, 우리 지금 몇 형식 동사 보는 거고? 총 몇 가지 있다 그랬지? 자, 1번은 뭐였지? 2번은 뭐였지? 3번은? 4번은? 왜 끝까지 안 해? 무슨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동사 S. 자, 그럼 5번인데 사실 지금까지 봤던 1, 2, 3, 4번은 5형식의 특수동사라고 분류해요. 뭐라고요? 특수동사입니다. 그럼 특수동사는 이제 끝났고요. 자, 특수의 반대말 갑니다. 5형식. 자, 무슨 동사게요?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네, 얘들아, 이 문법은 사실 문법의 명칭에 답이 다 있거든? 자, 얘 5형식 무슨 동사래? 일반 동사래. 그럼 쌤, 일반적인 게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까? 5형식 일반 동사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일반적인 뭐, 그리고 뭐가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원래 보어 자리에는 뭐 아니면 뭐 들어가는 거야?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래, 그럼 이때도 자, 이때도 뭐 아니면 명사 아니면 뭐가 들어가는 거야?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오! 자, 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자, 얘도 똑같이 한 번만 다시 적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될 텐데 밑에다 적을 거야. 요런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무조건 둘 중 하나인 거구나. 뭐가 들어가거나 명사 보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가 들어가거나 형용사 보어가 들어가거나 이 둘 중 하나겠구나.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쌤 그럼 그런 동사가 뭐 있나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얘 써줄게요. 어머, 뭐 적었어요? make야. 잠깐만, 아까 우리가 봤던 make는 무슨 동사가 있지? 사역동사 make였지. 그럼 사역동사 make는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왔어? 동사 원형 나왔어?
동사 원형 나왔다. 근데 지금 보는 make는 무슨 동사니까? 일반 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야. 그쵸? 해석은 간단해요. 목적어를 보어하게 뭐하다?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또 가볼게요. keep. 얘들아 keep은 뜻이 뭐지 원래? 유지하다잖아. 그럼 얘도 붙여봐. 뭐를? 목적어를 뭐 하도록? 목적격 보어하도록 뭐하다? 유지하다, 지키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야. 되죠? 그럼 또 가볼게요. 자, consider. 자, 얘 뜻 뭐예요? 고려하다. 그럼 얘도 해석하면 목적어를 보어라고 뭐하다? 고려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비슷하게 하나 더 갈 건데 find라는 것도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find는 뜻이 뭡니까? 찾다, 발견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오형식 일반 동사의 find는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뭐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세요. 목적어를 보어라고 무엇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보면 돼. 아이 굿잡. 또 가보자. 여기까지 하고 쉬면 된다. 자, leave라는 동사도 적어볼게. 아까 내 leave는 뜻이 뭐지? 떠나다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leave는요. 목적어를 보어하도록 내버려 두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갈게요. call 그리고 name 두 개 같이 기억하세요. 자, call은 부르는 거죠. name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둘 다 어떤 느낌이냐면 목적어를 보어라고 뭐하다. 부르다. 목적어를 보어라고 뭐하다. 이름 짓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네들 나오게 되면 보어 자리에는 무조건 뭐 아니면 뭐 들어가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들어가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지난주 영상으로 했던 거 복습 들어가 볼게요. 형용사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부사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이 자리도.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자, 이때 오형식 일반 동사에서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넣기도 하냐면 it을 넣기도 해. 그럼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it은 이름이 있는데 무슨 목적어라고 부르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의미야. 그럼 뭘까? 주어요.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맞아.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저 자리에 가목적어 it이 들어갔다는 건 뒤에 무슨 목적어가 따라 붙어야 돼? 진목적어가 따라 붙어야 돼. 여기까지 봐. 그럼 진목적어는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들어갈 거야. 얘가 무슨 목적어야? 진목적어다 이 말이야, 얘들아. 자, 그럼 이거는 왜 생긴 거냐면 오형식에서는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꽤 많아. 자, 지금 옆에 4번만 봐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슨 부정사 나와? 투부정사 나온다? 그럼 얘들아, 이 자리에 무슨 부정사 들어가? 투부정사 들어가. 근데 혹시 이 자리에도 무슨 부정사가 들어가면? 투부정사가 또 들어가면 투부정사가 몇 개가 돼? 2개가 되지. 이거 이상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약속을 한 거야. 은서야, 뒤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들어. 알겠지? 별표. 오형식에 목적어 자리에는 투 부정사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한 거야. 그럼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를 못 쓰니까 굳이 쓰려면 가짜로 누굴 박아두고 it을 박아두고 진짜 의미는 뒤로 빼서 무슨 목적어? 진목적어를 만들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가목 진목 구문은 떴다 하면 무조건 서술형 각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괜찮죠? 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러닝타임 34분 찍혔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마무리할 건데 잠깐만 99쪽 펴봐요. 자, 99쪽 오른쪽 아래 보면 함정 뛰어넘기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빠르게 풀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1, 2번만 답 한번 골라보자.
됐으면 한번 같이 볼까?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자, 1번은 답은 try예요. try. 자, 그럼 왜 그런가 한번 볼게. 앞에서부터 봐봐. 자, I가 문장에 주어져. 보세요, 연서야. 자, watchd 나오니까 이거 무슨 동사지? 지각 동사야. 그쵸? 그럼 뒤에 a man이 목적어일 거고요. on the mat로 전명구 괄호. 컴마 사이에 껴있는 것도 괄호죠. 그럼 try냐 tried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들어갈 거냐의 문제인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떠올려야 돼.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갈 경우 무슨 의미죠? 능동의 의미고요. pp가 들어갈 경우에 무슨 의미죠? 수동이에요. 그럼 능수동은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목적어 유무로 보는 거예요? 단 try는 뒤에 목적어로 to get off the train and fail 얘가 됩니다. try는 목적어로 무슨 부정사를 취하니까? to 부정사를 취하니까 뒤에 나오는 to get off 이하가 try의 목적어다라고 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2번도 내려와 볼게. 자, 2번의 답은 change가 맞거든요. 자, 그럼 얘도 내가 풀어볼게. 자, 앞에서부터 가보자. 자, a study 주어, explored 동사, the spotlight effect 목적어. 그 뒤에 by 앞에서 괄호를 열 거야. 그럼 by 뒤에 having이라는 ing가 붙으니까 뭐뭐 함으로써일 텐데, 자, 이때 have가 사역동사의 쓰임을 가지는 거야. 그 have가 사역동사로 취급을 해야 되니까 뒤에 college student가 문장에 뭐가 되지? having의 목적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 쓸래? 과거분사 쓸래? 또 이 문제야. 그럼 얘들아 과거분사 쓰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헷갈렸다. 뒤에 봐라. into 앞에서 괄호 열어봐. 전치사지? 그리고 뒤에 a sweatshirt 괄호 닫을게. 자, with 앞에서 괄호 열게. a big popular logo 괄호 닫을게. on the front 괄호로 묶어버릴게. before부터 문장 끝까지 괄호로 묶을게. 즉, 지금 문장 뒤에 다 전명구로 묶이네요. 그럼 이거 목적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원칙대로라면 뭘 써야 맞아요? change도 과거분사를 써야 맞아. 단 예외가 있어. change는 여기서 자동사로 쓰인 change예요. 일형식 동사. 학생들을 바꾸도록 시켰다. 아, 그럼 쌤, 우리가 지금 능수동 하면서 구분했던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무슨 동사의 예외는 조심해서 풀면 되는구나. 자동사 예외는 조심해서 풀자. 그럼 내가 change는 자동사인지 몰랐다? 그럼 걔네들을 같이 기억해 두는 게 좋은 문법 공부입니다. 괜찮죠? 잘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지금 한 건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춰 주시고 앞에다 쌤이 요만큼 써놨습니다. 일단 얘부터 가보자. 테스팅 포인트 20으로 넘어갑니다. 20으로 가자. 넘어가 봅니다. 두 동사의 쓰임. 썼죠? 오케이. 자, 선생님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두 동사의 쓰임을 한번 볼 건데요. 두 동사는요, 3가지 정도로 나눠주면 딱 됩니다. 3가지 정도.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일반 동사 두예요. 일반 동사 두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뭐를 하다. 그냥 이렇게 번역되는 거야. 얘는 뭐뭐를 하다 라고 나오는 두 동사도 있고요. 근데 이거 말고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의문문을 만들 거야. Do you like it? 너 이거 좋아해? do를 앞에다 갖다 쓰죠. 자, 이런 식으로 do는 무슨 동사의 역할도 해주냐면 조동사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do는요, 대동사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볼 do는요, 조동사 do와 대동사 do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 2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좀 써보자. 자, 일단 1번. 자, 저런 두 동사가 조동사나 대동사로 썼을 때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요, 동사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자, 동사 강조할 때는 아주 간단한데요. do나 삼총사 가져와 볼게. does나 did 중 하나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 언제 쓰는 거죠? did는 무슨 시제일 때 쓰는 거였지? 과거 시제일 때 쓰죠. 자, does는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인데 수일치가 뭐일 때 쓰는 거였지?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거지. 마찬가지 do는 언제 쓰는 거지? 마찬가지 시제는 현재 시제인데 간단하게 복수일 때라고 표현을 할게. 복수일 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do, does, did 중에 알맞은 거 써준 후에 원래 문장에 있던 do는요. 동사 원형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do, does, did가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을 꾸며주게 돼요. 이게 동사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do, does, did는 어떻게만 해석하면 되냐? 얘는 되게 쉬워. 뭐라고만 해석하면 돼? 정말로 라고만 해석하면 돼. 정말로. 자, 이런 걸 동사 강조라고 하는데 쌤이 예문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몇 쪽 피면 되냐면 102쪽 한번 펴봐. 자, 102쪽 보시면은 밑에 5번 문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5번 문장. 자, 5번 문장 보면 앞에 many Germans 밑줄 이게 문장의 주어죠? 자, 그리고 do에다가 동글. 자, 이 do는 102쪽의 5번 문장. 됐어요? 다시 한번. Many Germans 주어, do에다가 동글. 자, 이 do는 뒤에 나오는 like에다가 화살표 처리. 그럼 이 do는 누구 꾸며주려고 들어간 거야? like 꾸며주려고 들어간 거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정말로 좋아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야. 쉽죠? 그럼 우리 바꿔보자. 만약에 like가 아니라 like즈였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한 번 더. 문장의 동사가 like즈였어. 그럼 이렇게 어떻게 바꿔? does, 그 다음 like 이렇게 쓰는 거야. 또 해볼까? 원래 문장에 liked라는 동사야. 그럼 내가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did, like. 그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엄청 쉽죠? 이러면 정말로 동사했다라는 동사를 강조하는 do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 동사 강조를 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조금 어려운 게 도치 구문인데 도치 구문에서 조동사 자리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쌤이 조금 이따가 도치 구문에서 좀 더 다룰게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들어갈게. 이제 3번인데요. 자, 3번은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게 바로 대동사 두거든요. 네, 얘들아, 대신에 대동사 두는 좀 더 쓸게. 대동사 두는 어떤 동사가 반복될 때 예로 대신 받아주는 거냐면 일반 동사로 이어지는 게 반복될 경우에 대동사 두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 자, 아까 똑같이 102쪽 한번 펴봐요. 102쪽에 위에 1, 2, 3, 4번이 있을 겁니다. 자, 1, 2, 3, 4번 지금 쭉 읽어보면서 모두 대동사 문제인데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한번 골라봐. 여러분들 감으로. 골라보자.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 벽에서 좀 떼고, 현아야. 네, 그렇죠. 모르겠으면 감으로 풀어도 돼. 해봐.
남서연 씨 다 하고 쉬는 거? 풀어봤어? 해봤어? 할 수 있겠어? 그냥 때려 맞추는 거야? 그럼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윤서는 어때? 풀만해? 서정이는? 풀만하고? 하연이? 괜춘이야? 수연이는 어때? 소윤이는? 괜춘이야? 채원이는? 괜춘이야?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러면? 1번은 do, 2번은 did, 3번은 was, 4번은 is. 됐어? 쌤 빨리 풀어볼 테니까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봐. 자, 다시 한번 대답 좀 해줘. 대동사 do는 뭐가 반복될 때 대신 쓰는 거야? 일반 동사가 반복될 때야. 일반 동사는 비동사 빼고 조동사 빼고 남은 것들을 무슨 동사라고 해요? 일반 동사라고 해요. 자, 그럼 1번 문제 봐봐. 쌤 볼 필요 없어. 문제만 봐봐. 자, 앞에 many people이 주어야. probably는 부사야. spend에다 네모박스 동사가 얘야. 그럼 얘라 spend는 조동사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야. 그럼 spend가 반복되니까 then 뒤에 they, do, did 얘네도 무슨 동사를 받는 거야? spend의 일반 동사를 받는 거야. 그러면 do와 did의 차이는 뭐야? 시제지. do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지. did는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야. 그럼 문장에서 과거를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spend도 원형의 시제를 썼기 때문이야. 남서연 씨 이해돼요? 또 가. 2번도 봐봐. 자, 2번에 앞에 she가 주어지. 동사는 누구야? 네모박스. plays가 동사지. 무슨 동사 썼어? 일반 동사 썼어. 그럼 일반 동사 썼으니까 뒤에 does를 쓰든 did를 쓰든 뭘 받는 건 똑같아. plays 받는 건 똑같아. 단 does와 did의 차이는 뭐야? 시제지 이것도. 앞에 does는 현재 시제고 did는 과거 시제잖아. 그렇죠? 근데 뒤에 봤더니 뭐가 나오네? last month가 나오네. 그럼 무슨 시제 쓰는 거야? 과거 시제 쓰는 거야. 3번도 내려가 볼게. taking photo가 주어지. 사진을 찍는 것. is가 동사죠. 네모 박스. 비동사 썼어? 일반 동사 썼어? 조동사 썼어? 비동사 썼어. 그럼 비동사로 반복되는 건 do, does, did로 받을 거야? 비동사로 받을 거야? 비동사로 받아. 그러니 이때는 뒤에 was가 맞아? did가 맞아? was가 맞는 거야. 이해되면 끄덕 보여줘. 이렇게 푸는 거야. 자, 4번도 내려가 볼게. in the UK 괄호로 빼버릴 거예요. 자, milk가 주어고요. is가 동사입니다. 그쵸? 자, is가 무슨 동사예요, 지금? 비동사잖아요. 그러니까 where is 뒤에 나오는 것도 뭘 골라야 맞아요? is를 골라야 맞는 거예요. 단, 자, 이 문장은 해석까지 가볼게. 선생님이 여기다가도 썼지. 일반 동사만 받는다 그랬어? 일반 동사 구를 받는다 그랬어? 구를 받아. 즉, 대동사라는 개념은 동사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동사가 데리고 오는 식구들까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4번 문장 다시 볼게요. in the UK 괄호로 묶습니다. milk가 주어가 돼요. 그리고 is에 따라 붙는 것들은요. is, generally, not, a good source of 바이타민 D까지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어지는 걸 선지로 나와 있는 is가 받아간다라는 거거든요. 돼요? 날 보지 말고 책을 봐야 이해하지. 반면에 중간에 whereas라는 접속사가 보입니다. 얘는 뜻이 반면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앞에서 밀크 뒤에 이어지는 것 중 not이라는 부정어구는 빠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석해보면 영국에서 우유는요. 일반적으로 좋은 비타민 D의 원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비타민 D는 강화되지,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우유는 비타민 D의 좋은 자원입니다. 일부 다른 국가들에서는요. 이해되면 끄덕.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굿자. 자, 지금 우리가 본 게요. 두 동사의 대동사 표현까지 다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타스팅 포인트 21번입니다. 자, 21로 넘어와서 혼동하기 쉬운 동사 정리 제목 달아주시고요. 자, 밑에 1번, 2번, 3번, 4번 똑같은 형태로 5번, 6번도 있어요. 자리 신경 써서 적어보겠습니다. 포맷 먼저.
그대로 적어. 고생했어. 고생했다. 적었으면 쌤이 얘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줄 건데 막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워. 근데 간간히 나오고 외우면 맞춰. 그러면 우리 막 앞에서 막 문장 구조 분석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들, 못 푸는 문제들 있을 수 있잖아. 걔보다는 얘가 맞추기가 쉽거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봐봐. 자, 104번 한번 봐봐요. 104쪽 미안. 104쪽에 2번 문제 한번 봐봐. 2번 문제. 자, 출발할게. 자, 104쪽에 2번 문제 보면 앞에 statistics는 통계치 혹은 통계학이라는 주어거든. 그 뒤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나오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lie가 붙어야 되냐, lay가 붙어야 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때 정답은 앞에 나오는 lie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lie는 자동사가 되고요. lay는 타동사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자동사 타동사는 무슨 차이가 있죠?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가 차이가 돼요.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무슨 동사가 필요해요? 자동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맞아요? lie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3번도 한번 보자. 얘들아 3번에 보면 자 after a long day of hard work까지 그냥 전명구로 다 빼고 뒤에 나오는 she가 주어네요. 그쵸? 그리고 선지의 뒷부분을 보니까 bag은 그냥 괄호로 빼요. 부사예요. against 앞에서 괄호 여세요. 전치사였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그래서 뒤에다 pillows까지 괄호 닫아요. 전명구로 빠지는 거예요. 자, 얘는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때도 자동사 필요해? 타동사 필요해? 자동사 필요해. 다만 과거 시제로 들어간 문장이라 앞에 나오는 lay가 자동사 lie의 과거형이고요. 뒤에 나오는 laid가 타동사 lay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 이때 답은 앞에 나오는 lay가 맞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이 누가 자동사고 누가 타동사고 어떤 게 뭐의 과거 시제고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쌤이랑 아예 쓰면서 외워. 나 잘 봐봐. 자, 위에 나오는 lie, lay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1번 뭐라고요? lie, lay라고요. 이 모양대로 기억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lie는 자동사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lie도 자동사입니다. 괄호 안 닫아야 돼. 미안. 세 번째 나오는 lay는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입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뜻 쓸게요. 첫 번째 나오는 lie는 거짓말하다예요. 두 번째 나오는 자동사 lie는요, 놓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ray라는 타동사는요, 뭐뭐를 놓다예요. 해석은 거의 비슷해. 괜찮지? 자, 그럼 위에서부터 이제 3단 변화까지 외울 건데 거짓말하다 lie는요, lie, lied, 끝. 다음 자동사로 사용되는 lie는 lie, lay, lay입니다. 들어본 적 있지 다? 근데 조금 뒤죽박죽하다면 이번 기회로 완벽하게 정리하자.
lay는 lay, laid, laid. 자, 그럼 다시 한번 말하자. lie, lied, lied. 그대로. lie, lay, laid. 한 번 더. ray, raid, raid. 이대로만 외워주면 돼. 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비슷한 거 더 붙일게. 자, 그 다음은 rise냐, lazy냐 이거든요. 그럼 얘도 형태 똑같이 가세요. 위에 게 무슨 동사? 자동사. 밑에 게 무슨 동사? 타동사. rise의 뜻은 오르다고요. raise의 뜻은요, 뭐뭐를 올리다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rise는요, rise, rose, risen이 됩니다. 불규칙 변화고요. 반면 raise는 raise, 그냥 ed 그대로 붙이면 돼. raised, 그 다음도 raised 이렇게 가면 돼요. 한 번 더. 자동사는 뒤에 뭐가 붙는다? 목적어가 붙으면 안 된다. 타동사는 뒤에 뭐가? 목적어가 붙는다. 이렇게 계속 구분하는 거야. 똑같이 가. 그럼 쌤 위에 써있는 arise가 무슨 동사하게? 자동사. 밑에 나오는 arose가 무슨 동사하게? 타동사일 거 아니야. 다만 arise의 뜻은 발생하다고요. arose의 뜻은요, 뭐뭐를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도 3단 변화 그대로 arise, arose, arisen 이렇게 쓰면 돼요. arise, arose, arisen. 자, 근데 밑에 거는 간단해요. 그냥 ed 붙여갑니다. arosed, 또 arosed 이렇게 돼요. 안 어렵지? 모양으로 외워, 오늘 건. 그게 제일 편해. arose, arose. 오케이. 자, 그럼 밑에도 fall, fell. 둘 다 뭔가 무너지다, 넘어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 자, 위에 게 무슨 동사겠어? 자동사. 밑에 게 무슨 동사겠어? 타동사겠죠. 그러면 위에 나오는 fall은 그냥 떨어지다 이렇게 번역할 거야. 근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붙어야 되니까 뭐뭐를 쓰러뜨리다 이렇게 번역해볼까? 됐죠? 자, 그럼 위에 나오는 fall은 불규칙 변화입니다. fall, fell, fallen. 외우세요. fall, fell, fallen. 근데 밑에 거는 똑같이 변화하면 돼. fell, failed, failed. 달까 되나요? 자, 이제 약간 결이 달라요. 얘들아, 다 왔어. 자, 봐봐. find냐, found냐를 찾을 텐데 얘네들은 둘 다 타동사예요. 근데 뜻이 다르죠. find는 뭐뭐를 찾다예요. 근데 found는 뭐뭐를 설립하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요 뜻이 다른데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find의 3단 변화는 find, found, found였어요. 그럼 얘가 마치 뭐랑 비슷해 보여? 설립하다 found랑 비슷해 보이니까 요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반대로 found가 원형인 동사는요. found, founded, founded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이야. 자, 마지막에 나오는 요거는요. wind라고 하지 않고요. wind라고 합니다. 그래서 wind라는 자동사는요. 굽다, 굽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베이크의 굽다가 아니라 허리가 굽다 할 때 그 굽다입니다. 반면에 wind라고 하는 건요.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타동사로 나오는 wound는요, 해석 그대로 적어줄게. 교재에 있는 대로. 뭐뭐에 상처를 입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wound 하면 상처라는 명사도 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위에 거는요, 불규칙 변화로 wind, wound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원형이 wound라면 이때는 wounded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볼 좀 복잡한 게 이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쌤이 지금부터 3분만 시간을 잴 거예요. 3분 동안 1, 2, 3, 4, 5, 6을 외워줄 거거든요. 외우고 백지 테스트 얘를 한 번만 들어가고 다음 거 넘어갈 거예요. 자, 선생님은 여기에다 지워놓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3단 변화 어떻게 되냐를 바로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쌤이 타이머를 잴게요. 나 혼자 잴게. 그러면 즐거워할게,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외우는 게 나을걸? 라이, 레이, 레인, 라이, 라이드, 라이드, 레이, 레이드, 레이드, 레이즈, 로즈, 라이즈.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해야 돼. 일 분 남았어?
뒤로 한 장씩, 뒤로 한 장씩.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거 집 가면 안 외워요. 그쵸? 그래서 지금 수업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해봐. 자, 위에다 이름 써. 이름 써. 자, 뺏겨 쓰지 말고 이름 써. 그럼 보이지 않을까, 밑에가? 보일 것 같은데? 딴 거 옆으로 치워. 덮거나. 치워. 오케이. 자, 위에다 이름 쓰고. 자, 앞에 써놓은 그대로예요. 1, 2, 3, 4, 5, 6까지 가능한 만큼 쓰세요.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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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최대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아유, 잘한다. 어유, 잘한다.
다 썼으면 저 주세요. 다 됐습니다. 저 주세요. 그 앞에 놓친 게 있어. 그거는 쌤이 영상 올릴 테니까 듣고 금요일에 필기해서 와. 아이 잘했어. 됐어? 컨닝하면 안 돼. 양아치야. 안 돼, 안 돼. 오케이. 또? 다 했고? 다 했어? 네, 좋습니다. 자, 요거는 쌤이 채점해서 결과를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 방식은 이제 백지 테스트라고 보통은 불러요. 수업 때 했던 거를 바로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원래, 문법 수업을 들으면서 쌤이 원래 같이 테스트 운영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까봐 쌤이 여기까지는 안 시켰어. 대신에, 자, 이제 우리 약속을 좀 하자. 다음 주에 내신 시간표대로 바뀌어서 첫 수업을 듣잖아요. 다음 주 첫 수업 때는요, 각 학교별로 내신에 대한 분석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뭐 청량고 내신 어떻게 나오는지, 경희여고 지금까지 어땠는지, 휘경여고, 해성여고, 휘봉고 어땠는지, 그걸 담당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어법 끝 에센셜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오늘 진도가 나가고 나면 뒤에 두 단원이 남는데 걔는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 다음 주 수업 오실 때는 뭘 꼭 갖고 와야 돼? 에센셜 교재를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지? 마지막. 개학하고 나서도 토요일에 클리닉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내가 토요일에 본 수업이 있다면 수업이 끝나고 클리닉이 들어가는 거고요. 토요일에 본 수업이 없다면 토요일에 한 번 더 나와서 클리닉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토요일에 클리닉 시간은 아침 11시부터 밤 10시까지 본인이 자유롭게 지정해서 등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내가 미리 공지할게. 3월, 우리 날짜가 언제냐? 7일 토요일이네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원래 하던 대로 갈 거고요. 3월 7일 토요일에는 방학 기간에 했던 에센셜의 판서 내용을 모두 모아서 백지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3월 7일 토요일이요. 당연히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을 거고, 자, 얘를 좀 달달달 잘 외워서 3월 7일 토요일에 마무리 테스트를 끝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내신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반은 공지했으니까 이대로 맞춰서 잘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3월 7일 토요일이요? 응. 자, 잠깐 쓰던 거 멈추고 다시 돌아올게요. 갑시다. 자, 104쪽부터 선생님 과제를 좀 설명할게요. 앞에 썼던 부분부터요. 넘어가서 107쪽 펴보세요. 107쪽. 자, 107쪽은 X입니다. 자, 이건 과제 안 합니다. 107쪽은 X예요.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108, 109는 당연히 과제고요. 우리 여기는 하지 마세요. 110부터 113은 과제에서 빼겠습니다. 뺄게요. 자, 그러면 과제 시작은 몇 쪽부터냐면 98쪽부터예요. 딱 표기해놔. 98쪽부터. 그리고 지금 113쪽까지 왔어요. 안 하는 거 X 쳤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116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딱 앞으로 20분만. 116쪽 넘어와서 자, 제목 적겠습니다. 필기 갑니다. 자, 유닛 8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유닛 8이고요. 페이퍼, 오케이. 자, 유닛 8에 테스팅 포인트 22번이네요. 그대로 적습니다. 구요. 테마는 수일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얘들아, 수일치를 생각한다는 건 주어를 찾아서 동사를 수일치하는 거지, 그치? 그럼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뭘 써야 돼?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뭐 써야 돼? 복수 써야 돼. 근데 다만 얘들아 요거 봐봐. 자, 동사는요 S가 붙어있는 게 뭐예요? 단수죠? S가 안 붙어있는 게 뭐예요? 복수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명사는요 S가 붙어있으면 뭐가 되죠? 복수. S가 없어야 뭐가 돼요? 단수. 요것만 반대로 가는 거 헷갈리지만 말고. 됐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오늘 수일치 보는 건 아주 간단한데요. 자, 쓰세요. 자, 문장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주어가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를 먼저 찾는 게 미션이었니? 동사를 먼저 찾는 게 미션이었니? 동사를 먼저 찾지. 그래서 동사 앞에서 이렇게 슬래시로 끊었잖아. 그죠? 그럼 쌤, 우리가 동사를 찾았을 때 슬래시로 끊는다라고 하면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무조건 주어일 겁니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는 일단 괄호로 묶자 그랬어요. 왜냐면 뻔하거든. 분명히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하러 들어간 애들일 테니까. 그러니 우리가 중간에 있는 수식어구를 제대로 묶어주면 주어와 동사의 무슨 일치가 수일치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수식어구가 어떤 게 있을까까지 좀 가보면 완벽할 것 같아. 그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동글뱅이 1번 주어는 어찌됐든 명사입니다. 자, 그럼 명사니까 누구로 꾸며줘야지 맞는 거야? 명사는 형용사로 꾸며요? 부사로 꾸며요? 형용사로 꾸며요. 그러니까 형용사 구가 길어질 경우에 뒤에서 수식을 할 겁니다. 구는 단어 하나예요? 단어 여러 개예요? 단어 여러 개. 그치? 그걸 형용사 구라고 하는 거야. 수연이 문법 괜찮은데? 자, 네, 2번도 가볼게요. 자, 영원한 전치사 나오면 뒤에 짝꿍으로 뭐 나와야 돼? 명사. 자, 그걸 뭐라고 불러? 명구? 전명구라고 부르죠. 자, 얘네들 나와도 마찬가지 주어를 꾸며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괄호로 묶었었고요. 자, 형용사구나 전명구도 나올 수 있지만 자, 얘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사절. 자,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관계사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관계사 안에는 뭐가 따로 있었죠? 관계 대명사 있었고, 그치. 그리고 하나가 하연아? 관계 부사라고 했었지. 이제 여기서 다 응용인 거야. 그래서 얘가 8단원에 있는 거야. 앞에서 다 배웠잖아. 대신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었어. 근데 그때는 앞에다 뭘 써줘야 된다 그랬지? 전치사. 그렇지. 앞에다가 전치사. 잘한다.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다고. 또 가볼게. 쌤, 관계대명사도요, 종류를 3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무슨격 관계대명사도 있지? 주격 관대도 뒤에 붙을 수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었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었죠. 주격 관대. 자, 또 두 번째는 무슨격 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죠. 또 무슨격 관계대명사도 있지. 하나 더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있었잖아. 그래서 요런 놈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1번, 2번, 3번까지 봤고요. 난 여기다 쓸게요. 자 4번 이어 들어가면 주어 뒤에 동격을 나타내는 어구들도 붙을 수가 있거든. 그럼 동격 어구는 대표적으로 영어에서 두 가지다. 전치사 오브를 써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전치사 오브를 써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that을 써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자, 동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오브면 전치사니까 뒤에는 아마 ing 같은 동명사구가 따라 붙을 거고,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that은 뒤에 어떤 문장이 이어지지?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지. 얘네들이야.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요거 한 번만 볼까? 지금 116쪽에서요. 위에 회색깔 박스 안에 예제를 잠깐만 볼게요. 자, 예제를 보면 맨 끝에 knows 하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얘는 수일치를 묻는 문제일 거고, 이때는 knows가 답이 아니라 고쳐야 돼. know로 고쳐야 돼. 여러분들 쌤이 시간 줄 테니까 이 know의 동사가, know의 주어가 누군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know의 주어가 누굴까? 찾았어. 누구야? 누구? 응? 누구? 아니? Our brain이면 단수니까 knows가 맞잖아. 그치? 하연이는 누구? patient. 맞아요. 볼까 얘들아? knows가 있는 문장 앞으로 쭉 오면 as라는 접속사 뒤에 patient가 나와요. 자, 얘가 주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patient에 s 붙은 복수 주어인 거고, 괄호를 묶어봐. recovering 앞에서 괄호 열어야지. ing니까. 그럼 recovering 앞에서 괄호 열어서 from a brain injury까지 괄호 닫을 거고요. affecting 앞에서 괄호 열어서 motor system까지 괄호를 닫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어로 확인이 되네요? patients. 그러니까 뭐로 고치는 게 맞아요? know로 고치는 게 맞다는 거야. 자, 그럼 하나만 더 쓰자. 자, 동격 어구도 나올 수 있고요. 5번.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 분사구도 들어갈 수 있다. ing나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 더 적을게. 6번. 투부정사구도 들어갈 수 있어. 앞에 주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식어구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중간에 있는 건 일단 괄호로 뭐 하자? 묶자. 그래야 올바른 주어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게 지금 보는 테스팅 포인트 22번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개념을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 쭉쭉 넘어가서요. 자, 우리는 테스팅 포인트 23번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보자. 아유, 좋아, 좋아. 자, 테스팅 포인트 23번은요, 쌤이 이름을 이렇게 달 겁니다. 도치구문이라고 할 거예요. 네, 내세요. 들어와서. 여기 있습니다. 내주세요. 자, 테스팅 포인트 23번의 이름은 도치구문입니다. 자, 도치는 문장의 어순이 정상적인 거예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도치구문이라고 해. 자, 그렇다면 도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주어가 앞에 있을 겁니까? 뒤에 있을 겁니까? 뒤에 있겠죠. 그럼 주어가 뒤에 있으므로 수일치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취지 이해됩니까? 왜 보려고 하는지? 자, 그럼 잡았으니까 한번 쌤이랑 천천히 가보자. 도치구문은 1번 어떤 것 때문에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부정어구 도치구문이 있습니다. 부정어구 도치구문이요. 자, 그럼 쌤 얘는 어순이 중요하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게. 자, 부정어구 도치구문은 문장 앞에 누가 나와 있다 이 말이야.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나와 있는 거야.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나와 있고, 자, 그럼 뒤에 어순이 도치가 될 건데, 자, 쌤 잘 봐요. 조동사 급의 동사들이 나올 겁니다. 동사가 먼저 튀어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주어가 남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이어지게 돼요. 자, 이게 부정어구 도치구문입니다. 자, 근데 쌤이 여기서 그냥 조동사라고 썼어? 조동사 급이라고 썼어? 급이라고 썼지. 자, 이 의미가 뭐냐면
문장에 조동사가 있다면 누가 튀어나오면 돼? 조동사가 튀어나오면 돼. 근데 모든 문장에 조동사를 쓰나? 그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조동사가 없을 때 걔를 대신할 수 있는 급인 애들이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럼 조동사급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어떤 식구들이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비동사가 있다면 비동사는 나와줘도 돼요. 됩니까? 자, 다만 앞에 비동사가 튀어나왔을 때는 뒤에 원형의 동사가 있을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때는 원형의 동사가 나오지 않고 비동사 뒤에 있던 ing가 남아있거나 그대로 비동사 뒤에 있던 pp가 그대로 남아있는 형식일 거예요. 이해됩니까? 또 가보자. 조동사급은 비동사 말고 뭐도 가능하냐면 완료 시제를 이끄는 have 덩어리들도 모두 가능해요. 자, 그럼 완료 시제를 이끄는 have는 뭐가 있어? have pp, has pp, 과거 완료는 had pp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다 나와도 돼. 그럼 걔네들이 나오게 되면 얘도 뒤에 원형이 남아있을까? pp가 남아있을까? pp가 남아있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한 번만 외워주면 돼. 아, 좋아요. 쌤, 근데요, 이러면 어떡하죠? 조동사도 없고요. 비동사도 없고요. 완료 시제도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 말은 일반 동사만 쓰여있다라는 거라 일반 동사는 힘이 없어서 못 나와. 그때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조동사 두예요. 이해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그때는 누굴 데리고 와요? 조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두를 데리고 와요. 됐지? 그럼 조동사 두를 쓰게 되면 두가 시제와 수를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이때는 뒤에 동사를 원형의 상태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요. 됐나? 아, 쌤, 그러면 부정어구 도치구문은 이런 어순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빼먹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건 부정어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건 알고 가야 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20쪽 잠깐만 보십시오. 자, 120쪽 보시면 중간에 보라 색깔 박스 밑에 보면 부정어구 땡땡 하면서 나오는 거 보여요? 자, 나와 있는 부정어구를 같이 읽읍시다. 뭐 나와요? No, 그리고 not, 그리고 never, 그리고 little, 그리고 scarcely, rarely, not until, not only, 그 다음 모두 부정어구래? only도 부정어구래. 자, 지금 쓸 건데 내가 알고 있던 부정어구는 안 쓸 거고요. 본인이 몰랐던 부정어구만 옮겨서 적어주실게요. 내가 몰랐던 것만. 자, 썼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지금 무슨 구문 보고 있죠? 대답 한 번 더. 도치 구문은 주의할 게 있어. 주어가 어디에 있으니까 뒤에 있어서 뭐 할 때 주의하라고 배우는 거야? 수일치 문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1번 무슨 도치 구문 배웠어요? 부정어구 도치 구문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2번인데 얘는 되게 간단해. 부사구 도치 구문이라고 배울 거야. 되게 간단해. 자, 부사구 도치 구문은 무슨 얘기냐면 전치사. 그럼 전치사 나오면 뒤에 늘 뭐 나오기로 했지? 명사 붙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 얘네 합쳐서 우리 명구 무슨 구라고 불러요, 아가들? 전명구가 문장 앞에 튀어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전명구가 튀어나오고 뒤에 컴마가 찍히는 문장들이 있어. 이건 해당되지 않아. 컴마가 있으면 도치 안 시켜. 그럼 전명구가 문장 앞에 나와 있는데 뭐가 찍혀 있지 않고요?
컴마가 찍혀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쉽게 동사와 주어를 도치만 시키면 됩니다. 이 표기의 차이를 잘 느껴봐. 여기는 내가 무슨 급이라고 일부러 적었어? 조동사 급만 나온다고 적었는데 얘는 그냥 뭐라고 적었어? 동사야. 그럼 그냥 조동사 급이 나와야 돼? 동사가 그냥 튀어나오면 돼? 동사가 그냥 바로 앞으로 튀어나오면 돼. 그러니 이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동사는 뒤에 나오는 주어를 보고 수일치하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자, 2번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자, 네, 3번 넘어갑니다. 3번도 되게 간단한데, 자, 얘는 이름이 유도부사구 도치구문이라고 불러요. 유도부사구 도치구문이라고 불러요. 자, 유도부사구 도치구문은 어떤 거냐면 대열로 시작하거나 히얼로 시작하는 것들을 유도부사구라고 합니다. there, 거기에, here, 여기에 이거거든요. 그럼 얘를 졸라 간단해. 그냥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요. 주어 동사 뭐만 하면 돼요? 뒤집기만 하면 돼요. 됐죠? 그럼 이때도 뒤에 나오는 주어를 보고 뭐 해야 되겠네요? 수일치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주어를 옆으로 빼서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가 있어요.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도치시키지 뭐합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얘들아, 나 여기 있어. 그거 어떻게 말해? Here I am 이라고 하지. 도치시켜 안 시켜? 안 시키잖아요. 이렇게 주어가 뭐라면? 대명사면 도치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1번 부정어구 도치 봤어요. 2번 3번 연이어 봤고요. 자, 이번에 라스트 팡 4번이요. 잘 왔어. 너무 힘들었어.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 4번이야. 자, 4번은 쌤이 이름을 지었어. 나도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도 그래 도치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나도 그래 도치구문은 우리가 초딩 때 이렇게 배웠다? 나는 피자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I like pizza 하니까 나도 피자 좋아해 라고 대답을 할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So do I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야, 나는 라면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나도 뭐라고 해야 돼? 나도 그래. 나도 라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말하지? Neither do I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나도 그래 도치구문은요. 밑으로 뺍니다. 요 나도 그래 도치구문은 긍정의 동조 표현이 있고 나도 좋아해. 반대로 부정의 동조 표현이 있어요. 나도 별로야. 긍정을 쓸 때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so 그리고 동사 주어를 쓸 텐데 얘들아 이때도 조동사급의 동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so 조동사급 동사 쓰고 뒤에 주어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so do I 라고 썼던 거고요. 자, 부정의 경우에는요. neither를 쓰거나 자, 영어 공부할 때 얘들아 요렇게 옆에다가 써주는 것들은 마음대로 바꿔도 돼 이 말이야. nowhere이에요. nowhere. R이에요. nowhere. 자, 그럼 얘도 뒤에는 무슨 급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조동사 급 나와주고 뒤에는 주어 붙이는 거예요. 괜찮나요? 잘했어. 자, 그럼 이대로 여러분들 자 과제를 명확하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120쪽에 있는 것까지 쌤이 설명을 마무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과제는 123쪽까지인데요. 123쪽은 뺄 겁니다. 우리 반은 X 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최종으로 자, 몇 쪽부터 몇 쪽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몇 쪽부터? 98쪽부터 몇 쪽까지? 123. 근데 우리는 123을 뺀다 이 말이야.